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342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12시 5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LG 디스플레이는 1.5% 정도의 소폭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좀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LCD와 OLED 패널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OLED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유일하게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되겠고, LCD 쪽은 그동안에 중국 쪽에서의 이 공급 과잉, 이걸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됐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삼성과 LG가 좀 철수를 점진적으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난해 이제 LCD 패널 가격이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런 LCD 패널 가격이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수익성이 좀 개선되면서 작년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3분기, 4분기 연속적으로 좀 흑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7분기 만에 계속해서 이 LG 디스플레이가 적자를 좀 기록해 왔었거든요. 최근에 한 2년 정도 가까이 이제 거의 뭐 적자 흐름들을 기록을 하다가 작년 3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 4분기에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작년에 이제 적자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한번 보시면은 작년 한 해에 LG 디스플레이가 적자폭을 크게 줄이면서 한 해를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에 대한 이런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간 기준으로 작년에 이제 2020년 12월을 보면 1분기, 2분기는 대규모 좀 적자가 발생이 됐거든요. 1분기, 2분기는 적자 흐름들이 나왔는데 작년에 1, 2분기에. 근데 이제 2020년 3분기부터 흑자 전환했고 4분기에는 흑자폭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에도 역시나 LCD 패널 가격이 계속해서 좀 아직까지도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OLED의 출하량 증대, 작년 한 해 이제 OLED가 한 450만 대 정도가 출하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700만 대에서 800만 대 정도가 출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중국 광저우 공장에서 공장을 증설해서라도 더 공급을 하겠다라고 할 만큼 올해 이제 OLED 쪽에서의 대규모 출하량 증대에 따른 실적 호조나 이런 부분들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LCD 패널 가격까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좀 그려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올해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IT기가 이제 LCD에서 OLED로 변환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과도기라고 보거든요.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12가 지금 OLED를 탑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런 전자제품 기기나 IT 기기들이 LCD에서 OLED로 전환하는 이 대변혁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이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겠지만 중소형 OLED 부분에서의 성장성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OLED나 이런 부분들, 특히나 중소형 POLED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전장화되면서 이제는 이 자동차도 전자제품이 돼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아이오닉, 여러분들 그 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이 전기차들 대부분 이제 뭐 버튼식 이런 거 안 합니다. 다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고, 이번에 아이오닉 5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백밀러가 카메라입니다. 백밀러가 카메라고, 그 카메라에 비춰진 화면이 그 차 안에 디스플레이에 비춰지는 거죠. 그만큼 이제 모든 차량, 앞으로의 이제 이런 자동차들은 과거의 버튼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디스플레이로서 모든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트렌드로 바뀌어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 OLED에 대한 이런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LG 디스플레이의 올해도 호황이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 이 경기 민감주죠.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좋아지는 업종이 되겠죠.
왜냐하면 경기가 많이 살아나면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라는 게 결국에 IT부터 뭐 TV, 가전제품 이런 것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자동차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LCD나 OLED의 부품 패널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뭐 성장주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경기 민감주로서 최근에 이제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그리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앞으로도 경기가 더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가 예상될 수 있다. 이렇게 좀 LG 디스플레이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나 이런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면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갔고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먼저 반영을 해서 올라갔었고, 요때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좋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오히려 주가는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그 전에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그런지 발표하고 나서는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왔던 상황이고요.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역시나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갔었는데, 요때 4분기 실적 발표합니다. 음봉 때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뜨고 나서 밀려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된 거죠.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주가의 탄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4분기에 좋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기대감으로 좀 선반영되면서 오히려 발표를 하고 나서는 조금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에 한 15,000원, 16,000원대에서 26,000원대까지 어떻게 보면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조정도 좀 필요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시기에 시장도 좀 조정을 보이면서 시장 조정과 맞물리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잠시 그동안에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숨고르기라고 봐야 되겠죠. 숨고르기의 형태 속에서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이전에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도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최근에 이 형태에서 보면은 외국인들과 또는 기관들의 매매가 일관적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뭔가 얘네들의 매매 형태가 계속해서 뭔가 잡는다기보다는 조금 사고 며칠 있다가 팔고 사고 파는 약간은 좀 단타성의 이런 이제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 기조 하에서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뭔가 슈팅을 강하게 보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로는 한 2만, 장기적으로 이 LG 디스플레이를 장기적으로 좋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5,000원대 정도를 전후로 단기적인 좀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5일선 위로 돌려주면서 60일선에서 좀 돌아나가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만들어졌는데, 어느 정도 이 종목이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60일선은 저는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뭐 더 밀리기보단 60일선에서 재반등이나 저점을 좀 다지면서 이후에 또 다시 반등을 모색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 21,500원 정도가 단기적인 좀 지지 라인으로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안에서 누구 하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꾸준히 또 잡아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힘을 응축하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또 재차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외국인도 기관도 약간은 좀 단타성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좀 숨을 고르는 형태 속에서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21,500원 이탈 전까지는 역시나 이제 좀 보유의 관점으로 반등을 기대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갔을 때 한 25,000원 정도? 24,700원 뭐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을 돌파할 때 과연 외국인들 기관들이 다시 좀 힘을 내는지, 아니면 오히려 여기 왔을 때 좀 파는지를 보시고 비중을 좀 줄여가든지 하면서 좀 박스권 전략으로 당분간은 방향성 재탐색 구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실시간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에 시작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 댓글로서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현재 시간 9시가 되겠고, 흥국화재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이제 아침에 한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4종목까지도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또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